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의 탐지로부터 피해갈 수 있도록 은폐하는 기술을 스텔스라고 하죠. 적외선과 레이저에 탐지되지 않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강 전투기이자 미국 4대 전략무기 가운데 하나인 F-22 랩터. 최대 마하 2.5위 속도로 상공을 누비지만 레이더에는 잘 잡히지 않아 하늘의 제왕으로 불립니다. 상대의 레이더를 흡수하는 탁월한 스텔스 기술 덕분입니다. 이런 기술은 첨단 군사 기술 개발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신 무기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대상을 감출 수 있는 새로운 스텔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신 미사일은 표적의 레이저를 쏴 반사되는 빛을 추적해 상대를 요격합니다. 이 점에 착안해 연구팀은 레이저를 흡수하는 물질을 고안한 겁니다. 또 이 물질을 물체 표면에 사용하면 이 물체가 내뿜는 특정 적외선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적외선을 탐지해 요격하는 또 다른 최신 무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법과 같은 이 특수 물질의 핵심은 나노 크기의 금속 입자입니다. 이렇게 짧게 쪼갠 금속 입자 속 자유전자가 특수한 파장의 레이저와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억제하도록 설계한 겁니다. 금속이 나노 크기로 만들어지면 금속 속에 전자파가 쉽게 침투하게 되고, 이 입자를 잘 설계하고 만들게 되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할 수 있고 반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소자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원천 기술을 이용해 의장군복 등 다양한 방면의 군사 장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990년 걸프전에서 처음 등장한 스텔스 항공기 F-117은 이라크의 대공 방어망을 뚫고 임무를 수행하며 단 1대도 격추되지 않았을 만큼 효과적인 임무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 또한 현재 5세대 전투기라 불리는 F-22는 F-15, F-16 및 4세대 전투기와의 모의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미래 전장에서의 스텔스 기술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적진에 은밀히 침투해 적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스텔스는 전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하며 적군의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하고 아군을 보호함으로써 선제 공격 및 생존을 가능케 한다. 스텔스 기술은 음향, 전자파, 적외선, 광학 등의 신호를 회피 또는 감소시키는 기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항공기 엔진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차폐, 레이더에 노출되는 단면적 감소, 항공기와 주변 대기의 온도 차이를 통해 발생되는 적외선 감소, 임무 환경에 따라 항공기 외부를 주변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도장하는 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전자파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로부터 방사된 전자파를 통제하는 기술이다. 레이더에서 방사된 전자파는 항공기 표면과 충돌 후 반사되며 레이더는 반사된 전자파를 수신함으로써 항공기를 탐지하고 형상화한다. 레이더에 포착되는 항공기 신호세기는 전자파를 반사하는 표적의 면적을 의미하는 레이더 단면적 RCS, 레이더 크로스 섹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RCS는 항공기의 크기, 모양, 재질, 방위각, 고도각, 파장 등에 의해 그 값이 달라진다. 따라서 스텔스 형상 설계, 전파 흡수 도력, 전파 흡수 구조 등과 같은 스텔스 기술을 이용해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킴으로써 레이더에 포착되는 항공기 신호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우선 스텔스 형상 적용의 예로 1983년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제작된 스텔스 항공기 F-117 나이트호크를 살펴보면 항공기의 외형이 매우 각이 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방사된 전자파를 다른 방향으로 반사시켜 레이더가 전파를 수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항공기를 탐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비행기 설계에 있어 공력 성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스텔스와 공력을 함께 고려해 비행체를 설계해야 하므로 스텔스 형상 적용을 통한 스텔스 성능에는 한계가 있다. 단,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파 흡수 도료인 특수 페인트를 비행체에 도포한 뒤 입사된 전자파 에너지를 물질에 의해 열에너지로 변환 및 흡수 소멸시키고 전파 흡수 구조를 적용해 입사된 전자파 강도를 약화 또는 흡수해 레이더 단면적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스텔스 기술은 1950년대 후반 스텔스 항공기 개발을 필두로 현재는 해상, 지상 등 기동이 가능한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중에서는 항공기와 미사일, 해상에서는 함정과 잠수함, 지상에서는 전차 등의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뛰어나다는 F-22는 레이더 단면적의 크기가 야구공 수준으로 스텔스 기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정과 잠수함의 경우 속도가 느려 해상에서의 스텔스와는 아군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형상 자체가 상당한 크기이므로 스텔스 형상 적용에 의한 레이더 단면적 감소 효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파 흡수 도료 및 전파 흡수 구조를 적용해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키고 프로펠러 저소음 설계 등을 통해 소음을 감소시키는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폴란드 전차 PL-01은 적외선 신호 감소 기술 및 전파 흡수 도료를 적용해 레이더 및 열상 카메라로부터 은폐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는 무인기 관련 기술 또한 스텔스 기술과 함께 미래 전장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무인 항공기 UAV 또는 무인 항공체계 UAS라고 불리며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서의 원격 조종이나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 혹은 비행체 스스로 주위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비행체 또는 이러한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가진 무인 항공체계 UAS를 말한다. 무인기는 무인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인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무인 항공체계라는 명칭은 2000년대 중반 미 국방부에서 발간된 UAS 로드맵 2005-2030에서 처음 언급됐다. 무인기는 무인 항공기, 지상 통제 장비, 탑재, 지상 통신 장비, 임무 장비 및 지원 장비 등으로 구성되며 일정 기간 동안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여러 종류의 임무 장비를 탑재하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된다. 또한 원격 조종, 반자동, 자동 또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조합한 조종 방식을 채택해 운용할 수 있으며 비행체의 최대 이륙 중량, 운용 고도, 속도 등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최근 일반 및 언론에서 드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무인 항공체계를 통칭하기도 한다. 국제협약체제의 기술 통제에 따라 재사용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에 한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상에서는 감시정찰 및 근접 전투 지원, 종심 정밀 타격, 통신 중계 등으로 활용되며 해상에서는 해상 감시정찰 및 대함용, 공중에서는 광역 영상 신호 정보 수집, 대공망 기만 및 대지 대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공 바깥부터 탐지에 침공된 요격, 투명 망토 스텔스 잡는다. 스텔스 전투기는 과연 천하무적일까? 아직은 그렇다는 게 대세다.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안티스텔스 기술은 딱 한 번 증빙됐을 뿐, 최근에는 말만 무성하다. 다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유사 이래 인류의 무기체계는 창과 방패의 대결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과 모든 창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위 경쟁이 더 나은 창과 방패를 낳는 논리적 모순이 스텔스 분야에서도 재현될지 주목된다. 이제 막 스텔스 전투기, 을 획득한 우리 공군도 스텔스 방패에 대한 연구에 공식적으로 발을 디뎠다.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스텔스 항공기 방어무기 개발 개념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스텔스는 탐지조차 불가능할까? 는 지난 2017년 일본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이 방일했을 때 F-35A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가 도쿄를 비롯한 일본 상공을 비행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미군의 F-35 전투기들이 편대 단위로 고공과 저공을 비행했는데도 항공자위대의 어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런 비화를 밝히며 이게 바로 스텔스 전투기라고 자랑했다는 후문이다. 일본은 미국이 몰랐느냐고 말해준 뒤에야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결국 일본이 내놓은 대책은 추가 구매. 당초 F-35A 전투기 42대를 사려던 일본은 조금씩 수량을 늘려 모두 147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40대를 포함해 일본이 147대를 운용한다면 2183대를 보유하게 될 미국에 이어 2위다. 최근 미쓰비시 면허 생산 1호기가 추락하는 사고를 겪은 일본은 앞으로 전량을 미국에서 직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과 후속 군수지원 공조는 물론 미 공군, 해군 해병대와 항공자위대, 해상자위대 간 연합훈련도 보다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추가 도입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F-35 전투기 운용 3위 국가는 이스라엘이 유력하다. 최종적으로 약 140대를 보유하게 될 이스라엘은 2018년부터 시리아 연공을 비밀 정찰하는 용도로 F-35I, F-35A에 이스라엘제 항전 장비 일부를 탑재한 기종 전투기를 투입했다. F-16 정찰 전투기 등을 투입했던 경우와 달리 F-35I는 피탐되지 않았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이지만 러시아는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시리아에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 방공 시스템이 배치됐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S-400 시스템은 스텔스 전투기 탐지와 요격이 용이하다고 강조해왔다. 공교롭게도 터키는 F-35 전투기를 100대 이상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제 S-400 도입 계약을 맺은 뒤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다. 터키가 수입할 F-35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터키는 S-400을 도입하며 운용 및 제조 기술 습득뿐 아니라 수출 계획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스기 피탐 및 격추 사례도 는 스텔스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스텔스가 만능 투명망토는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사례도 있다. 스텔스기의 존재가 처음 공식화한 시기는 1988년. 미국은 1970년대부터 연구한 스텔스 전투기 F-117 나이트호크를 1983년에 실전 배치하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존재를 밝혔다. 그만큼 비밀로 가득 찬 최신 병기였던 F-117은 걸프전에 투입돼 이름값을 해냈다. 그러나 1999년 3월 보스니아 전쟁 당시 유고슬라비아군은 코소보 공습에 투입된 F-117기에 1960년대에 첫 선을 보인 구식 SA-3 고아미사일 2발을 발사해 격추시켰다. 비행 경로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설과 체코제 최신 레이더와 구형 미사일을 결합한 방공망이 찰나의 순간을 잡아냈다는 설이 엇갈리지만 미국은 이후 F-117을 서둘러 퇴역시키고 F-22 랩터 전투기와 F-35 시리즈로 바꿨다. 러시아와 중국은 당시 격추된 F-117의 잔해를 입수해 미국과의 스텔스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활용했다. 4월 9일 아오모리 부근 바다에 추락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전투기 잔해를 회수하기 위해 일본은 물론 미국도 P-8A 해상 초계기와 B-52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한 데는 코소보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었다. 중국, 러시아는 방패 개발에도 주력는 창과 방패 모든 분야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은 안틱, 카운터, 스텔스 기술을 더욱 숨긴다. 코소보에서 F-117 스텔스기 격추 사태를 겪은 직후 탐지 레이더를 생산한 체코 방산업체를 아예 통째로 사들여 기술 파급을 막은 적도 있다. 반면 미국을 따라가는 입장인 중국과 러시아는 카운터 스텔스 기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러시아는 S-400 반공 시스템으로 스텔스기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다며 호언장담하고, 중국은 2014년에도 구축함의 레이더로 350km나 떨어진 미국 F-35A 전투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과장이 섞였다고 치부하기에는 이들 국가, 특히 중국의 노력이 집요하다. 능동 및 수동형 레이더 개발에서 비행체의 전면이 아니라 측면을 파악할 수 있는 삼각 측정법 등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도 안티스텔스 레이더 기술을 축적한 상태로 알려졌다. 유럽 굴지의 방산업체 책임자급 엔지니어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안티스텔스 관련 기술의 발달로 항속거리가 짧고 최고 속력도 낮으며 무장 탑재량이 작은 스텔스 전투기들이 효용 가치를 상실하는 시대가 예상외로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투기 관련 기술이 단시일 내의 의지와 투자만으로 축적되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형 전투기 KF-X 성사 여부를 불투명하게 여기지만 안티스텔스 기술로 KF-X가 일부 항전 장비를 제외하고는 종합적으로 F-35A보다 나은 전투기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이 원한다면 관련 기술을 제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안티스텔스 개발 연구에 착수는 각국의 스텔스 기술 개발과 보안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기술 연구에 공식 착수했다. 공군은 최근 이와 관련된 기초용역 연구를 위한 공고를 냈다. 용역의 제목은 장거리 저피탐항체 대응 지대 공방 공유 도무기 체계, 탐지, 요격 능력 확보 방안 연구. 다음 주 초인 17일 이 투찰 마감일이다. 저피탐항체는 말 그대로 탐지될 확률이 작은 비행체, 즉 스텔스 전투기를 뜻한다. 스텔스기를 장거리에서 탐지에 요격하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방향을 잡자는 게 연구 용역의 목표다. 공군은 연구 목적에 스텔스 전투기뿐 아니라 순항 미사일과 무인기까지 포함했다. 연공에 도달하기 전에 파악해 연공 침입 시 바로 격퇴한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공군의 연구 용역 발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었어도 의지만 있다면 사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창뿐 아니라 방패도 필요하다는 명제에 반론의 여지가 없는 데다 중국과 러시아 등의 스텔스기 연구와 생산 배치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기관들이 비공식적으로 자체 연구해온 기반도 없지 않다. 휴대폰으로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방법이 국내 기술로 제시된 적도 있다. 올해 말 나올 예정인 공군 발주의 연구 용역 결과는 군과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향후 무기체계 소요 제기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국내 기술로 스텔스를 잡는 레이더와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 언제 가시권에 들어올지 주목된다.